여기에 이번 시즌 이강인이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는 25일 공식 SNS를 통해 스트라이커를 제외한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 최다 득점 순위를 공개하며 화제입니다. 1위는 10골의 모하메드 살라였습니다. 이어 9골로 브래들리 바르콜라였고 8골로 브라이언 음베모, 메이슨 그린우드,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하피냐였습니다. 7골로 아데몰라 루크만, 콜 팔머였습니다. 이어 6골로 아메드 트라오레, 이강인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강인은 10위였습니다. 올 시즌은 창의적 플레이메이커 유형인 이강인 선수가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어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의 기대와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부상 없이 계속해서 맹활약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파리 생제르맹 감독은 주전 명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SG는 27일 독일 민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스 페이즈 5라운드 경기에서 0대1로 패배했습니다. PSG는 전체 25위까지 추락하면서 16강 플레이오프 진출마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날 패배의 원흉은 우스망 덴벨레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바이에른의 높은 수비 라인을 역으로 공략하기 위해 덴벨레와 브래들리, 바르콜라를 최전방에 배치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는데요. 특히 덴벨레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전반전에 몇 차례 PSG가 득점 기회를 덴벨레에게 제공했지만 그때마다 덴벨레는 늦은 판단과 아쉬운 슈팅으로 찬스를 허비했습니다. 주심에게 항의하다가 경고를 받았던 덴벨레는 후반 11분 알폰소 데이비스를 향한 불필요한 태클로 경고 누적 퇴장까지 당했습니다. 1대0으로 끝난 승부였기에 최소한 덴벨레가 퇴장이라도 당하지 않았다면 PSG도 결과를 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덴벨레의 저조한 경기력은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매우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만 UCL만 나서면 범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UCL 4경기에 선발로 출장했지만 단 1도움이 전부입니다. 난사 기질도 심각합니다. 무려 21번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1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기대 득점값이 2골이었던 걸 감안하면 심각한 수치입니다. 현재 PSG가 UCL 5경기에서 단 3골을 넣는 득점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엑스맨인 덴벨레는 선발 명단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덴벨레가 가지고 있는 돌파력과 스피드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덴벨레만의 장점을 통해서 PSG가 본 이득이 전혀 없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이제 UCL 리그 페이지는 단 3경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레드불 잘츠부르크, 맨체스터 시티, 슈투트가르트와의 대결이 남았습니다. 잘츠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는 현재 순위가 PSG보다도 낮고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는 팀들이지만 1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여전히 노릴 수 있는 팀들이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최악의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맨시티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대입니다. 덴벨레를 빼고 무조건 이강인을 넣을 필요는 없지만 현재 주전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 중 제일 경쟁력 있는 선수가 이강인입니다. 이번 바이에른전에서도 교체로 투입된 이강인이 공격을 제일 잘 풀어줬습니다. 이강인을 굳이 안 넣을 이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케 감독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덴벨레와 대도적의 이강인은 교체 투입된 이후 PSG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는 짧은 시간 동안 날카로운 드리블과 패스로 기회를 창출하며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 이강인의 선발 제외 결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당연히 이강인을 선발로 내세우지 않은 결정은 PSG의 공격 정체를 자초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SNS를 통해 이강인이 처음부터 뛰었다면 경기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며 감독의 결정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결국 PSG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번째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 통과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프랑스 레퀴프는 PSG는 전반에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엘리케 감독이 선택한 덴벨레가 침착함을 잃고 자멸했다고 한탄했습니다. 레퀴프는 엘리케 감독의 전술로 추락하는 PSG에 대해 엘리케 부임 이후 UCL 17경기서 6승에 그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엘리케 감독 체제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절대 져서는 안 될 경기를 졌다. 남은 3경기서 2승을 거둬야 하지만 경기력이 최악이다. 이제 PSG는 유럽 무대에서 존재감이 없는 팀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실제로 PSG는 이적 시장의 연이은 영입 실패와 엘리케 감독의 전술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레퀴프는 마뉴엘 우카르테와 랑달콜로 무안이 같이 대형 영입이 크게 실패했다라면서 그나마 이강인 같이 저렴한 영입이 터지면서 상쇄하고 있지만 지금은 역대급 암흑기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 쓴 한국 축구 대표팀 주민규가 막내급 이강인과의 과거 일화를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은 스포츠 서울과의 인터뷰 도중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